친구 사이는 물론 가족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가족 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오기에 자주 저지르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뱉게 돼요.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인간관계에서 너무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인간관계 속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지혜이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요새 잘 나간다고 말하거나 돈이 좀 생겼다고 말하면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연락도 주고받지 않던 친척에게 연락이 오거나 가족들과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항상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무언가를 권유하고는 한다. 평소에는 안부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인간관계를 딱히 맺지도 않았는데 가족들로 인해 돈이 조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로서로 부탁을 하러 찾아온다. 그 부탁에는 영업을 권유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도 있다. 모두 돈과 관련된 부탁인데 이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이라면 가족 간에도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가족과 아는 사이라면 내가 안지 오래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좀 들어줘라며 부탁을 들어줄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상대방과의 신뢰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람이 아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즉 돈에 관련된 자랑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와는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서운해하고 내 돈인데도 상대가 자기 돈처럼 여기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난다. 내가 잘 될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어도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무 의도 없이 자신의 수익을 말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위에서 자기에게도 좀 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족들은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겨난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 골치 아파진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신경 쓴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내 상황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통나게 된다. 잘난 사람 잘 나갈 때 덕 좀 보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는 형, 아우하며 지내지만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만약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전에 덕을 봐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내 팔자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선을 그어버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잘난 친구 덕 좀 보자며 찾아온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퍼주면 당시에는 잘 대해주기에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욕심만 쌓이면서 마음 한편엔 상대가 은근히 망하길 바라기도 한다. 앞에서는 웃으며 좋은 말만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깎아내리기 일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을 보여주거나 이만큼 벌었다며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라. 그 후 바뀔 인간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의 돈 얘기 가상대의 욕심과 질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어도 돈이 많은 것을 알린 순간 없던 불화도 생겨나기 쉽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엄청나게 돈을 벌어도 자식이 고생한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크게 바라지 않고 자식의 돈을 탐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두 번째, 비하하는 말 절대 하지 마라.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행복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가족 간이라도 비하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을 깊은 감정적인 피해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비하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내면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게다가 가족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가족 구성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옳은 말과 다정한 태도로 말해야 효과적이다. 아무리 잘못한 게 맞더라도 비하하는 말은 대화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해결될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으며 비하하는 말을 한뱉은 사람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기에 가족 간에는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야 하는 소중한 관계이다. 세 번째, 취향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새로 산 물건을 가져갔더니 친구가 보는 눈이 없구나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말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다.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며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끈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이 흡족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만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네 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뱉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라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건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5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하지만 이 신념과 철학은 결코 모두 일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다른 사람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라. 개인마다 다른 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지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6번째, 상대방이 귀 담아듣지 않을 때는 굳이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고 많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 라고 얘기했다가 시큰둥한 대답에 실망한 적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이롭다. 침묵 또한 언어의 일종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7번째,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라.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2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려 자랑이 아니게 되고 그저 초라한 말 한마디가 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중에서도 돈 얘기만큼 위험하고 쉽게 나오는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를 했다가 좋은 일이 생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족 간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